자, 이제 이해력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우리는 이해,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인데요. 잘 알아서 받아들이는 거죠. 언어 생활 속에서도 이해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이해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시험이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특히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문제 의도를 이해한다, 선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것들이 다 삼위일체로 맞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의 또 싸움이라서 가능하면 빠른 독해, 정속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자라고 했었죠. 자, 우리 앞에 12번, 13번 이어지는 지문 바로 보도 자료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자, 13번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어서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자, 윗글에 가했을 표제로 가장 적절한 것이었어요. 우리 이미 정답은 알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표제라는 게 있고 부제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표제는 큰 제목이 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큰 제목을 흔히 헤드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특히 보도자료 아니면 신문 같은 경우 보면 육하 원칙에 OW1H라는 육하 원칙에 의거한 핵심이고, 다만 이제 표제와 부제가 같이 나올 때도 있다고 했죠. 큰 제목이 더 굵게, 또 그 밑에는 구체적인 이제 제목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의 제 문제들을 다룰 때 큰 제목은 굉장히 이제 넓게 일단 출발을 하면서 구체적인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뭔가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제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로 합친 거죠. 하나로 합쳐서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는 선지를 보았을 때 1번은 아닐 가능성. 왜냐하면 국민 권익위 가 하는 누가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무엇이 또는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했었죠. what과 how의 문제,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고충 민원 권고와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물론 뭐 권고 이야기가 이제 소재로 연속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역시 지난 3년간 그랬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였어요. 84.7%가 수용되어서 잘했다는 거죠. 이제 권익위의 역할이 이제 그런 거니까요. 여러 가지 고충이, 국민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예전이면 이제 신문고 같은 거잖아요. 북을 두드려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정보를 뭔가 좀 바꿔달라, 알려달라 이렇게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했다. 이런 일종의 이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정답 3번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었다까지 했습니다. 13번 표제였고요. 자, 이제 14번, 15번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팀의 땡땡 사원은 김사원은 이렇게 했어요. 자, 보안 유지가 중요한 문서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세단기 사용이 많습니다. 맞아요. 뭐 보통 회사들에 다 세단기 있죠. 그래서 잘게 쪼개는 은행 같은 데 가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뭔가 주고받는 그런 이제 문서들이 있으면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 그래서 세단기 뭐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사용 매뉴얼을 숙지하라고 팀장에게 지시를 받았어요. 여기에 관련된 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보니까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하여, 이게 지금 하나가 되겠네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제 세단기 내부에 풀, 가득 찬 파지함이라는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사실은 아직 가득 찬 게 아니거든요. 가득 차면 이제 비워줘야 되는데 이게 정전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내하라고 결국은 사용 매뉴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전원을 끄신 후 전기 조심이 이제 있네요. 전원을 꺼야 되니까요. 자, 섬유 유연제를 이용하여 젖은 걸레로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뭐 학원에서 복사기 사용 같은 거 하면 확실히 이제 겨울에 정전기 같은 경우 또 습할 때 비 오고 이럴 때 종이가 막 2장씩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그 복사 용지 A4, B4 용지들이 막 두껍고 크기 때문에 이걸 잘 이렇게 바람을 막 이제 불어주면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격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되게 기술적으로 해야 돼. 잘못하면 손 베고 아파요. 피도 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세단기와 관련된 그런 사용이었고요. 자, 뒤로 가서 이런 주의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전기도 조심해야 되고요. 어린이 접근 금지. 그럼요. 잘못하면 이제 손가락 같은 거 넣고 사고 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끼임 주의, 또 세단 매수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간을 얇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이를 막 너무 많이 이렇게 넣으면은 안 되죠. 걸릴 수 있어서 매수 준수 이런 이제 주의사항 등이 있었는데요. 자, 14번과 관련되어서 자, 지금 충분히 세단해도 될 만큼 공간이 남아 있는데 아까 풀 가득 찬 파지함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건조한 날씨 이야기니까 여기에 핵심 내용을 이제 기억에 모든 걸 반영해서 넣으면 되겠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겨울철 건조한 날씨 그리고 풀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그럼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전기 조심과 관련한 것 중에 전원을 끄고 전원을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걸레에 섬유 유연제를 묻혀서 세단기 내부를 닦아주면 이런 오류가 결국 사라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이것도 보니까 뭔가 전원 정도 전원을 끈다 하는 게 1번, 4번에 있잖아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지를 볼 때 비슷한 게 2개 나왔다. 그러면은 그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굳이 2가지를 비슷하게 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선지를 구성할 가능성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정전기 등으로 인해서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였음을 감안했을 때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머리카락, 과열,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자, 14번입니다. 자, 한 문제 더 해볼까요? 자, 15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사항 아까 1, 2, 3, 4 네 가지 주의사항 항목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하나가 첫 번째 전기 조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1, 2, 3, 4 각각에 해당하는 것인데 아까 옷끼임 주의나 어린이 접근 금지나 전기 조심이나 세단 매수 준수나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것도 그냥 적절한 이해죠. 바로 이 설명만 가지고도 대응하는 것으로 맞는 하나, 틀린 3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이 주의사항과 관련된 4가지 중에서 정답 3번 그대로 읽어도 말이 되죠. 물이 묻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그럼요. 그래서 감전 및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원을 끄고 작업을 하라, 오류를 제거하라라고 했던 거잖아요. 당연히 이게 모두 전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 적절한 설명이 됩니다. 자, 반면에 옷끼임 주의와 그리고 정해진 세단 매수는 좀 여기에 이야기잖아요. 또 매수 초과 시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런 것도 역시 아까 매수 준수와 관련이 되는 거고요. 또 강력한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 좀 바꿔볼까요? 자, 옷끼임 주의. 그래서 아까 넥타이나 등등 머리카락 포함해서 끼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또 어린이, 사실 어린이 사용은 위험하다. 감전, 화상 등 부상에 또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까 정해진 세단 매수를 지켜주세요. 너무 두껍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게 결국 적절한 이해, 주의사항과 관련해서 풀었을 때 맞는지 이것도 있고요. 또 그 상황을 주고 주의사항의 상황을 주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것을 하나 찾으면 되는 문제 이렇게 2문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역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직무와 관련되면서 직장 생활과 관련되면서 우리 교육 공무직과 관련된 플러스 알파잖아요. 일반적인 이제 회사 직장의 상황을 지금 설정한 이해력 관련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가와 나에 제시된 팀의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쓴 것은 인데요. 자, 가와 나가 각각의 팀이 되어 흔히 가는 그냥 A팀이라고 해보고 나는 B팀이라고 했을 때 그 팀의 뭔가 지금 역할, 그 다음에 그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2개를 이제 구별하면 됩니다. 자, 가를 보니까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팀 회의를 시작하면서 김 팀장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리더라고 봐야 되겠죠. 자, 팀장은 막대 풍선을 팀원들에게 여러 개 나누어 주고 풍선을 불면서 긴장을 풀도록 했어요. 좀 독특하죠. 참신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긴장 풀고 긴 막대 풍선을 주면서 자, 각자 풀면서 긴장을 풀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것이 바로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대요. 새로운 관점으로. 이 막대풍선 불면서 긴장 풀게 했던 것들 또한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많은 해결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창의적인 일이 필요한 팀이었다면 예를 들어 광고, 카피 같은 것도 있고요. 어떤 참신성이 필요한 업무라면 이런 것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의 단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결속력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리더십을 엄청 발휘하거나 조직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참신하게. 그렇죠? 물론 요즘은 스타트업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체계는 있어야 되고요. 나름대로의 이게 구성이 또 잘 갖추어지고 리더십과 관련해서 끌어주고 또 따라오고 팔로우십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간은 특별히 그런 건 없어 보이죠. 나는 이제 B팀이라고 했을 때 팀원들은 각자의 장점과 약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팀원을 2인 1조로 짝지은 후 그 둘 중에 한 명, 한 영역에서 장점을 가진 구성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영역에서 취약한 다른 구성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짝을 이루어 지도하게 하였다. 보통 회사는 흔히 말하는 사수가 있고 부사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신입이 오면은 정말 사수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고참이 있고 또는 앞에서 이끌어주는 경력자가 잘 도와주면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이 정말 잘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과 운, 타이밍, 기회 이런 것들이 좀 잘 만나요. 사람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과 또 못하는 사람을 2인 1조로 짝을 준 거죠. 자, 그럼으로써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이따금 짝을 바꿈으로써 교차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랬더니 모두에게 이익을 주었어요. 모든 팀원은 결정된 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역할을 다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하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의 리더 역할을 대신 해보는 거죠. 역할놀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함으로써 이런 상황에 고충이 있었겠구나.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리더로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2인 1조 딱 짝을 주면서 그래서 역할도 바꿔보면서 그랬더니 결국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 능력에 대해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능력자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가처럼 뭔가 참신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조직원끼리 전체적인 조직원끼리에서의 팀워크가 잘 맞아 들어가는 이런 건 아니죠. 2인 1조의 이제 역할로서 딱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이제 장단점,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에 관한 내용들의 장점 이야기로 설명해 놓은 정답 4번을 찾으면 되겠어요. 자, 나의 팀은 팀원 간의 리더십 역할을 공유했죠. 2인 1조였는데 2인 1조의 역할을 바꾸어 보기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역할을 공유하며 하여서 각각 리더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라는 것. 다만 예를 들어 정말 우리가 전체 우리는 한 팀의 원팀에 이런 걸 강조하는 큰 조직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는 있겠죠. 2인 1조, 2인 1조, 2인 1조 각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기는 하니까요. 자, 숨어있는 어휘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문 규정 말이에요. 아직도 리더십, 쉽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외래어 표기법 우리 앞에서 역시 언어와 관련하면서 언어 논리력에서도 이 어문 규정 이야기를 할 때 역시 하나, 정말 표기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옳고 그름이. 자, 그래서 100% 10을 써야 맞는 경우. 그 중에서도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고요. 멤버십이라는 것도 있고요. 쇼맨십이라는 것도 있고요. 파트너십이라는 것도 있고요. 팔로우십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10, 100% 맞다.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가해 팀은 사명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팀원들을 효과적으로 그런 건 우리 알 수 없죠. 그냥 참신했다고 했잖아요. 막대풍선 불면서 긴장 풀게 했던 거. 이런 게 이제 창의적이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이런 거니까요. 또 개인의 강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 아닌지, 또 나는 규약 절차 방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런 것도 아니겠죠.
자, 그래서 모두 적절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가는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뭐 역시 나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겠죠. 2인 1조로 역할을 바꿔서 리더 경험을 해보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 이게 결국 가와 나의 제시된 팀의 특징 이야기였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역시 직무 능력과 관련되다 보니까 혼자서는 일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협동이라고 하는 게, 협력이라고 하는 게, 공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배려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과 관련되어서는 실제 면접에서도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작은 조직에도 분명 리더, 머리는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리더만이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 그 중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또 중재하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